2023년 2월 25일 토요일 밤 10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일 편한 자세로 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일 편한 복장이 잠옷이고 좀 자연스럽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내가 요즘 하는 그 말의 서두는 지금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반드시 되시는데 그 날은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거대한 흐름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는데 그때를 저음해서 지금 현재 뭐 오늘에 있었던 일을 영상 기록으로 내가 남겨놓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워낙 저 같은 경우는 알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신인님께서 이제 1376회 이제 하늘군 강의를 하실 때에 육도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맨 첫 번째 단계가 지옥이거든. 지옥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기도. 세 번째가 이제 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축생.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인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계가 있고, 그래요. 지옥, 아기, 수라, 축생, 인천, 이런 6단계인데, 그 두 번째가 보면은 이제 아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이 이제 아기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아기 다툼. 그 다음에 이제 수라에서 이제 수라장이 있고, 수라들이 모여서 있는 그 공간이 수라장이라고. 수라장이다 이라는 것은 지금 국회 보면은 수라장이라 보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게 딱 수라장이라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이제 지옥이 맨 하층이고 지옥 위에가 아기가 있는데 아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에 좀 만족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구멍은 쪼매난데 배가 막 산처럼 많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제 이게 배 어느 정도 먹으면 배 부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배가 산더미처럼 많고 목구멍은 쪼매나니까 끝없이 탐욕을 채운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모르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 욕망을 향해서 이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아기와 같다 그러거든. 아기 다툼이다 이제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서로 싸우는 것이 이제 아기 다툼을 한다 이러는 건데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식에 대한 것은 아기와 같아요. 끝이 없는 거야, 끝이. 끝이 없어요. 그냥 뭐 알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알고 싶은 것이 그래 많아요. 이것도 어찌 보면 병인가? 참 끝없는 어떻게 보면 지식욕이고 지식이 그래 알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는 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저녁에 이제 일어난 일은 뭐냐 하면은 어제 낮에도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이제 직장이 부산시 강서구 가락동에 있습니다. 가락동 주민센터 그 부근에 있는데 거기가 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가용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고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가용이 있으면 편한데 자가용 없는 사람에게는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차가 한 시간에 한두 오니까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와요. 그러면 그 시간을, 그 버스를 떨가 버리면은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걸어서 가야 돼요. 저 불암역에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면 1시간 걸려요. 1시간 기다려가지고 버스를 타거나, 안 그러면 1시간을 걸어서 이제 직장에 가거나, 차를 떨구면은, 안 그러면은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 잡기가 좀 수월치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와가지고 또 차를 올 때는 3번 갈아탑니다. 갈 때도 3번 갈아타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7-2번 버스를 타고 저 북구청 저 앞에서 내려가지고 환승을 합니다. 환승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 대신동원은 서구 대신동원은 버스 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서면에 갑니다. 서면에 가면은 이제 그 서면 그 롯데 호텔 그 바로 건너편에 보면은 거기 이제 영광도서도 있고 영광도서 옆이 이제 부전시장이거든요. 부전시장에 가면은 참 우리 같은 사람은 뭐 그 먹기가 좋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은 좀 말하기가 좀 그러는데 저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대화를 할 때 그 서면 부전시장 가면은 그 무료로 이제 저게 이발을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그런 데가 있나 싶었더만은 그 보니까 서면 부전시장 안에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 그 교회 이름은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교회가 큼직해요. 큰 교회예요. 그 서면 부전시장 바로 안에 있어요. 큰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수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제 교회에 접수를 하면은 10사람이 한해서 이제 그 무료로 이제 이발을 해주더라고요. 그 우리 이제 아시는 분이 거기서 무료로 했다 그러더라고. 그 보니까 거기라 보니까. 그런데 그 옆에는 보니까 서면 부전시장 옆에는 이제 거기 안에 보면은 이발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 전부 다 가격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 하고 5,000원 하더라고. 좀 싸죠. 그러니까 내가 이발하러 많이 돌아다니는데 저기 남포동에 이발의 달인이 하시는 분이 보니까 거기는 얼마 전에 5,000원 하다가 자꾸 올리더라고. 6,000원, 7,000원 하면은 지금은 8,000원 하더라고. 그런데 서면 부전시장에는 내가 5,000원 하고 아마 저 구포시장에서도 내가 이발을 좀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5,000원 내가 할 때는 5,000원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고 거기 이제 부전시장 가면은 내 같은 사람이 딱 가면 좋을 때가 있더라고. 거기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집에 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아마 내가 식당을 여러 군데 가보는데 제일 가격이 싸더라고. 4,500원 하니까 돌솥 비빔밥도 주고 그냥 일반 나물 비빔밥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5,000원 하면은 이제 소 칼국수 하고 이제 뭐 짜장밥이나 뭐 또 그 비빔밥하고 같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는 거기에 5,000원만 하면은 엄청 배부르게 먹어요. 그냥 칼국수도 뭐 소 칼국수라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 돼요.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짜장밥이나 뭐 기타 함께 나와요. 짜장밥이나 안 그러면은 비빔밥이나 뭐 이런 걸 같이 섞어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4,500원, 5,000원 하면은 충분히 이제 먹는 데가 있어서 이제 거기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어제 이제 그 일을 거기서 식사를 하고 4,500원 주고 이제 그 나물 비빔밥을 먹었는데 양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포만감이 오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해요. 그걸 하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동네 청소를 하고, 간단하게 동네 청소하고, 거기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내가 항상 뭐를 들어요. 뭐를 듣느냐 하면은, 어제는 이제 변희재, 정치 흐름을 보는 데는 변희재님의 이제 정치 흐름을 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변희재님이 어제 금요일 날 미디어 워치 거기에 한 그것이 있었고, 또 뭐냐 하면은 스픽스에서 보면은 백운기 님이 이제 관리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내가 듣고, 그래서 어제 들어볼 때에 그 안정권 씨라고 그 욕을 엄청 심하게 하시는 그 우파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욕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 특히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는 뭐 그런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데,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좋은 점을 많이 보거든요. 좋은 점도 보고 뭐 또 공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그분이 사법고시 사법고시 합격만 하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자기 집 주위에 일가 친척이 사법고시 합격하면은 다 대단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합격이 아니라고 차석 합격이에요. 차석이지.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원래 이제 경희대학 다닐 때에 학생 운동을 했다고.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때니까,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찍혀가지고, 그 당시는 찍혀가지고 이제 군대도 반강제로 가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가고, 그리고 이제 사법고시 봐가지고, 거기 찍힌 그 사실이 없으면은, 민주화 운동 한 사실이 없으면은 수석 졸업이라고. 내하고는 방향이 틀리지. 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보다 나이가 한 4살 많을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한 3살인가 4살 많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내보다 4살 많고, 문재인 대통령이 4살 정도 많은 건 모르겠네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내하고는 젊었을 때 생각하는 방향이 차원이 틀려요. 그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들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그 좋은 점은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 사람에게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낸단 말이에요. 하늘이 어떤 뜻이 있어서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루에도 이렇게 한 번씩 과거가 이렇게 많이 떠오르거든. 과거에 내가 한 일을 이렇게 잘 뜯으면 보면은, 정말로 내가 진짜 말 못하게 잘못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많다고. 그래서 내가 찬송가도 늘 생각이 나거든. 나의 한 일제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옵소서. 물로 씻겨 주시든지 불로 살라 주시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청소년기 시절 때 많이 불렀던 찬송가예요. 그 찬송가에도 있지만은 나의 한 일이 죄밖에 없다고 그거 많이 느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잘못한 일이 많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그 사람 행위가 내가 한 행위하고 똑같아요. 잘못한 사람들, 이제 대리해 보면은
온갖 좀 잘못된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래 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볼 때 그래요. 그리고 히틀러보다 훨씬 더 뭐 죄악이 많다고 하는 그 사람이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고 그래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님도, 이승만 대통령님도, 전두환 대통령도 그 시대가 그런 분을 쓸 수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나라 벼감유력인가? 뭔지, 그것도 자꾸 오래되니까 잊어버려. 백이와 3대락이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박첨지 3대 홍두건, 그 다음에 이제 청이남조의 이제전전 도화지, 뭐 전두환 대통령의 그 예의가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대통령은 15삼김이고 김영삼 대통령은 법인안목 피신인가 그래 돼 있다고. 그게 다 예언서에 있듯이 이미 그 400, 50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기 400, 5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이러한 대통령이 나올 거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 그 예언의 그 기운에 응기를 해서 이 사람 대통령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운세가 이제 다 되면은 백이와 3대락이 되면은 그 다음 이제 박첨지 3대 홍두건의 운명을 받고 전생 때, 전생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1917년 정사생인데 그 이전에 그 전생에 누구였단 말이야.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는데, 그분이 대한민국을 확 진짜 옳게 좋게 만들려고 하다가 그래 못하고 총 맞아 죽었거든. 예, 총 맞아 죽었다고. 총 맞아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분이 박정희단 말이에요. 근데 총 쏜 사람이 안중근인데, 안중근이한테 안중근이하고 김정희하고 얼굴이 비슷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민주화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두 개 다는 못한다고. 그래 하다 보면 경제를 일단 부국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만부득이 그래 된다고. 기강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중앙정보부나 이런 보안사, 이런 겁나는 데가 있어가지고 수염도 때리 뽑아버리고 말이지. 그냥 막 얼반 죽이버리거든. 그래야 이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듣고 할 때는 옛날에는 막 부모들이 엄청 무서웠어요. 그냥. 지금 그래 하면 완전히 뭐 아동학대를 해가지고 구속되지. 우리 어릴 때처럼 그래 했으면은 안 그래요. 우리 어릴 때는 뭐 진짜 굉장했다고. 지금 60, 70대, 80대 되는 어르신들 다 물어보라고. 어릴 때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웠고 말이지. 말 안 듣고 이러면은 그냥 작살나지.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요즘 그렇게 하면 아동학대로 준다고 고발당하지만은 집안이나 국가는 마찬가지라고. 일단 박정희 대통령이나 시절이 막 민주화와 경제를 이렇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만부득이하게 인권 탄압이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 독재 시절 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이후에 민주화가 돼야 된다고. 민주화가 되면서 이렇게 경제는 내리막길이라고, 지금. 그런데 그런 깊은 뜻을 그 당시에 문재인 학생이 몰랐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독재를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는 학생들을 너무 심하게 이제 체포 구금하고 막 고문하고 이제 이런 게 안 좋으니까 뭐 데모를 또 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단 말이야. 그것도. 그게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다 그런 거예요. 학생이 말이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처먹기 위해서 말이지. 그냥 자기의
의식주 문제가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만 이렇게 하는 애들을 보면은 민주화 운동에 한 애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새끼 정말 저거는 자기만 아는 아주 인간 쓰레기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차원이 낮은 애들 아니냐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뭐 내보다 나이도 4살 어리지만 민주화 운동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김의겸이라고 국회의원도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제 그 방화를 했다고. 미 문화원인가 하여튼 거기에 이제 불을 질렀다고. 그 정도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학생들이 우리나라 이제 잘 되려고 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라고. 그저 김부겸이도 그렇고 국무총리 한 사람이거나 이해찬이도 그렇고. 이해찬이도 도망 많이 다녔다고. 이해찬 국무총리까지 하고 지금 민주당 대표도 한 사람들. 지금 저 누구야 송영길도 아마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저 비서실장 한 사람. 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에 비서실장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그 사람도 민주화 운동 해가지고 감방에 오래 있었어요. 감방에 있었다고. 하여튼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 유치장에 이제 구금이 됐다고. 유치장에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데모했어요. 데모했는데 유치장 안에서 자기가 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내 같은 경우는 틀리지. 그 사람들하고는. 내 같은 경우에 이제 내가 문재인 대통령 그 나이만 할 때는 뭐냐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사람에서 중에서 가장 장례식 때 사람이 문상을 많이 온 사람이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저 송도 보건병원 만든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길래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사람이 좀 더 오래 살아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것을 아쉬워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한 사람이 많단 말이야. 그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런 거 남한테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해야 또 자기가 잘 되는 거라고. 그래 돼야 되지 말이지. 이 사람이 누가 죽었다 그러면 겉으로는 또 그런 말을 못 하겠지만 속으로는 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아이고 정말 진작 죽어야 될 사람이 인자 죽나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솔직한 말로. 안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 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2년 3년 이래 있다가 발령받아 가요. 같이 근무하다가 공무원들은 한 자리에서 오래 못 있어요. 2년 3년 되면은 반드시 자리를 옮깁니다. 내가 국가직에도 있었고 지방직에도 있었고 뭐 이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국가직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 나는 이제 한 6개월 하다가 다시 체인지하러 갔지만은 그때 내 친구는 같이 시험 치가지고 자기는 그 제대할 때까지 한 4년간을 법무부 출입관리사무소만 있었다고. 나는 6개월만 하다 나왔고.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빙빙빙빙 돌더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 제주도 갔다가 김포 갔다가 마산 갔다가 부산 왔다가 뭐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결국 이제 부산에서는 좀 오래 있다가 정년퇴직했는데 김재환이라고 있어요. 같이 이제 2년 3년 있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발령받아 딴 데 간다고 가면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마저거 잘 갔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가면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야, 저 사람이 좀 더 있어가지고 내하고 같이 근무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가니까 진짜 막 아쉬워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잘 갔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저런 사람이 좀 오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한테 참 잘했다. 우리한테 잘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 전체에게 잘했다. 나아가서는 전 세계 인류한테 잘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또 자기가 잘 되는 길이라고. 나는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는 아주 나는 머리 철들고부터 14세, 15세 때 그때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좋은 학교에 이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좋은 스승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그 명망 있는 그런 교수님을 내 스승님으로 모셨고, 꼭 스승님이라서 그 학교 안 가도 돼요. 그 사람이 책을 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하고 이러면 그게 내 스승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 훌륭하신 목사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실제 이제 눈 앞에서 가까이에서 몇 년간을 또 이렇게 보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남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주 15, 17살 때부터 내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그 사람을 정말 잘 되게 해주느냐 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되는 것이다. 그 당시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랬었어요. 그렇게 할 때 영혼 구제, 여기에 나는 매도 몰신한 사람이라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도 있다 이 말이야. 불교도 있고. 그러면 불교와 기독교를 이제 놓고 또 기타 이제 전 세계 종교를 놓고 큰 모자이크로 말하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그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초종교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썼다 이 말이에요. 초종교, 종교 통합.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명제, 초종교, 이런 데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민주화 운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니까 부유부 빈익빈의 세상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저출산이고 또 노령하고 많이 돼 있고 노인들 중에서 가장 자살자가 많고 이 사회가 잘못된 거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애들을 안 놓으니까 0.78%, 1%가 안 되잖아요. 여자 한 명이 애를 한 명도 안 놓는단 말이에요. 0.78%. 그러니까 뭐 결혼율도 저조하고 이 모든 것은 나중에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싹 해결이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자기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사람에게는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불교로 말하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야. 그것을 개발을 하는 거야. 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모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여몽,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몽 한포 영과 같아.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여몽, 환포, 물거품 같고, 영, 그림자와 같다. 여로 영여전이다. 로자는 있을 로자고, 있을과 같기도 하고 여는 같다는 말이거든. 있을 같기도 하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이다. 전기불 번개와 같은 거다 말이야.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라고. 쉽게 말해서 무명에 빠져 있는 중생들한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확실히 깨치려면은 이제 육파라미를 닦아가지고 시계인 근정해를 이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계속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거. 계율을 지키고 인내하고 이해를 하고 시계인 근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그리고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반성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지혜가 완성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완성이 될 때에 조견 온 개공하고 도일체 고액을 하게 된단 말이야. 일체 고통으로 벗어나서 내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여러 번 한 게 아니라 그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계를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불성을 이렇게 밝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삶.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거기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야. 거기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와 내가 동시에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성불하는 거. 그런 세상. 나는 그것을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 초종교,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이 뭔가 이게 잘못되어 있다고. 사람이, 바이블 이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몇 번이 수정됐고, 불교 하나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야. 불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 보면은, 내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부족하다고. 이 세상에는 석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수가 말한, 기독교에서 말한 그 창조주를 생각을 해라. 이 사람아. 창조주. 그 창조주 이야기하면 웃기고 앉아있네. 이래버려요. 일체 유심조만 이야기한다고. 이 우주가 이거 말이야.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마음의 문을 열으면 하나님 음성 들린다. 이 하나님의 이 신의 그 오묘한 이 질서를 볼 때에 하나님이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고. 그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교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거 곤란한 거예요. 또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교계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걸 희한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알고 보면은 바르게 봐야 된다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도 알아야 되고 강정산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김일부 대성사의 말씀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전부 다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말이야. 법문무량 서원하게 그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법문이 한량없이 많지만은 내가 반드시 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고, 말이 옆으로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다 그래가 버렸네. 문재인 대통령은 젊었을 때 그러니까 훌륭한 점이 많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다. 안정권이 이야기하다 그랬구나. 그런데 그래가지고 판사로 임명이 할 수 있었는데 아마 그 학생 시절 때 그 학생 운동한 그 데모 운동한 그 전력이 있으니까 변호사로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좀 훌륭한 점도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안정권이 보고 욕을 그렇게 안정권이라고 있어요. 욕을 해도 뭐 너무 심하게 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구속됐지. 안정권이 구속됐어요. 구속되고, 그 안정권이를 잘 써먹었다고 우파에서는 특히 정규제는 안정권이를 엄청 띄워줬어요. 잘 써먹었어요. 보수 우파에서는 엄청 잘 써먹다가 용도 폐기되니까 이제 잘랐지. 그 또순이라고 안정권이 그 누나가 있어요. 누나가 이제 국민의힘당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밝혀져 버렸다고. 밝혀지니까 이런 사람을 대통령실에 근무하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내보냈지. 내보내니까 안정권이가 그때 욕을 많이 했다고. 욕을 할 때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욕을 했고 김건희 여사의 그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지 거기에서도 욕을 했어요. 욕을 했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그게 실제 보더라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볼 때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잘 써먹는 사냥개지만은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있는 거지.
지금 구속돼가 있다고. 에... 그 말이 막 항상 옆으로 많이 가버려가지고 오늘 뭐 그래도 한 시간 정도만 해야 되는데 나는 뭐 말을 하다 보면은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오겠죠. 무슨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가버렸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동네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것이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이제 거기 본부가 거기 있었다 그래요. 본부를 그것을 이제 지금 우주군에서 이제 작살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안 그러면 미국의 경제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으켰다. 미국이 부도 일보 직전이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말도 있고. 며칠 전에 그저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갔단 말이야. 가가지고 젤렌스키를 만나가지고 할 때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6,500억 원을 이제 지원한다 그랬는데, 그 돈이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인들, 정치인들 속에 이제 간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돈이 이제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젤렌스키한테도 돈이 많이 간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말은 듣는데 내가 뭐, 확실치는 않잖아요. 그런 말은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제 이제 모 교수님께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에 대한 그 문제를 강의를 하시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누워서 나는 누웠다 하면은 뭐 한 2, 3분 내로 5분도 안 걸려요. 그냥 한 2, 3분, 3, 4분 내로 누웠다 하면 바로 잠들어 버려요. 그래도 그 2, 3분이라도 듣다가 자버린다고. 듣다가 이제 그래 잤는데 듣다가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이제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좀 들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또 딴 것이 또 뭐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한테 보내오는 카톡도 엄청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막 보내주는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그게 국가혁명당 그게 이제 카톡방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도 뭐 100개, 200개, 300개가 막 달려 있는데 다 못 봐요. 너무 이제 볼 것도 많고 일하게 하기 때문에 그 다 못 보고 일부분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봐가지고 워낙 이제 이렇게 알고 싶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보면 이현범 씨라고 있어요. 어제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현범님께서 결갑유록을 이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은 이현범 씨죠. 그건 이름은 아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분의 부모님은 누구고 그분의 아들 딸은 누구며, 이분이 결갑유록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 계기로서 공부하게 됐는가, 그리고 과연 결갑유록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분이 정확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뭐 전혀 다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는 없는데 뭔가 나름대로 이렇게 그 한자 공부를 그 결갑유록이 전부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십니다. 하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참고로 하는 거예요. 참고를 하는데 이분이 2014년부터 이제 후천 5만 년이 시작됐다. 이제 우리가 5만 년 남았는데 12만 9,600년이 우주 1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만 9,600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지구가 빙하기가 돼가지고 생물이 하나도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려. 이 우주에서 완전 디비나사이 돼버린다고.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하루
하루가 지나버리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은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쭉 활동하다가 이제 밤 되면은 또 완전히 잠에 자가지고 혼몽 상태로 지나서 또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새로운 새날을 받게 되듯이 그것이 12만 9천 1년이 그러니까 365일이고 그런 것이 12만 9,600분 있으면 이게 한 사이클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주장으로 말하면은 그 2013년이 7만 9,600년이 끝나는 해다. 12만 9,600년에서 7만 9,600년이 끝난 해가 2013년이고 2014년 이제 거기 가보년인데 2014년부터가 9,005만 년이 시작되는 해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는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는 말씀하신 게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이 맞다 틀리다 라고 이제 나는 이제 모르는 거지. 신인님께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잡아줘야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인님께서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말도 있구나 하고 이제 참고로만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데 이분이 주장이 이제 뭐냐 하면은 2013년이야. 2023년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되는 해단 말이야. 올해부터 2014년부터 올해가 10년째라고. 갑오부터 시작하면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계묘. 올해가 계묘년이라고. 그러면 10년 되는 해 올해 이제 5월 달에 보면은 절기가 아까 그 신인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에 면접 시험 보러 가가지고 말이지 2월 달에 있는 저 24조류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거는 입춘우수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정답이지. 그런데 자기가 유식하다고 말이지 동지소환 대한 입춘우수 경지 천민고국 입하소마 왕정하지 소서대서 입춘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소설대서 이렇게 하면은 임마 이거 자기 너무 건방지다 이래가지고 탈락시킨다 그러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5월달 되면은 입하소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12달이 있는데 12달 한 달에 이제 그 저루가 2개씩 있으니까 그래 12 곱하기 2 하면은 24개가 있다고. 근데 5월 달에는 입하소만인데 금년에 이제 소만일에 2023년 5월 21일 새벽 1시에 지축이 바로 쓴다 그래요. 그럼 나 이런 이야기를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거예요. 물론 뭐냐 하니까 지축이 바로 쓴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들었지. 내가 이제 그 강정산을 이제 그 공부할 때 아침 저녁으로 듣는 소리가 그 소리라고. 1년은 365와 4분의 1에서 360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고 내가 그 이야기도 많이 했고 내가 이제 그 강정산을 알릴 때에 왜냐니까 그 기독교 가지고는 이 세계가 통일이 안 돼요. 종교 통일이 안 돼요. 나는 종교 통일이 꿈이었다고. 종교 통일이 꿈이었다고. 어릴 때부터 그래요. 내 머리 철들고부터 그렇다 이 말이에요. 왜 종교의 문을 걷게 됐느냐 하면은 사람은 그 첫 번째부터 종교의 문을 안 들어가요. 첫 번째는 문학, 철학의 단계가 있다고. 고전이 있다. 고전이 말이야.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한 8천만 명, 남북한 합치면 한 8천만 명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 우리나라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옆에는 일본이 있고 위에는 중국이 있고 말이지. 또 옆에는 또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저 인도도 있고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튀르기예 지금 뭐 지진 나가지고 한 5만 명 죽은 튀르기예 옛날로 말하면 터키지. 그럼 이스라엘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죽이나 많나. 위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미국, 남미, 멕시코 이런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한 100년 살다가 100년쯤 살다가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1만 년 전부터 이렇게 인류가 있다고 가정할진데 그런 사람들이 살다가 한 번씩 다 죽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오면서 쓰는 글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것을 못하는 책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러한 일을 겪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수천, 수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그 살아온 내역을 하나로 책으로 써낸 것들이 고전이게, 그것이 또 명심보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나라로 보면은 소학이고 사서삼경이고 명심보감이고 뭐 인류의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을 이제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전이잖아요. 고전. 그렇게 할 때 뭐 아주 쉽게 말해서 악이 비록 적다고 해서 해서는 안 되고, 선이 비록 적지만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선이라도 하고 조그마한 악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지. 적선지간은 필류여경이고 말이지. 적악지간은 필류재앙이단 말이야. 선을 행한 그런 가정,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끝이 있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쁜 일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살아오면서 수천만 명, 수십억 인구들이 1년간 한 1만 년 동안 내려오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교훈이라고. 그건 악을 행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해란 말이야. 지금 그 악한 일을 할 때는 비록 지금은 잘 나가고 좋을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어렵고 고통 속에 지낼지는 모르지만은 결과로 봐서는 반드시 그 원칙이 뭐냐니까 인과응보고 자학자득이고 사필규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정의는 끝내 가서는 바르게 이제 되냐니 죽더라도 거짓되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말이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즐겨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인생록이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 즐겨 보신 분의 가르침을 내가 받다 보니까 이 철학의 단계가 올라가고 이제 종교의 단계로 올라간다고. 이러니까 내만 이렇게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것을, 이 귀한 복음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싹 다 알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내 같은 경우는 바로 목사님, 기독교의 그냥 화신, 그 고현문 목사님, 기독교 그 자체가 사람이 돼가지고 있는 분한테 바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분이 제일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거든. 그것이 그분이 그 빌립보서 3장 16절인가? 그것도 나는 그분보다 더, 그분이 1918년생이고 나는 1956년생이니까 38살 차이 나잖아요. 38살, 우리 할아버지하고 4살 차이예요. 우리 할아버지보다 3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1915년생이고 을묘생이라고. 그분은 무오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빨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성경 기절을 그래 좋다 그러면 나는 그 손자빨이잖아. 손자빨에서는 그보다 더 커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싹 다 해결해 줘야 된다. 구원시켜야 된단 말이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40억, 그 당시는 40억이라고. 40억 인구 전체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 가지고서는 내가 양이 안 차더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이 모든 사람들 그만큼 컸다고. 그러니까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이야기는 참 여러 번 이랬는데
무슨 이야기하다 또 과거로 들어가고 뭐 말이 왔다 갔다. 무슨 말을 하다가 어떤 뭐 격가지로 갔는지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는데 여하튼 뭐 다시 원위치를 해가지고 오늘은 저기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1376회 그 강의를 하셨고 변희재님께서 지금 창원에 오셨어요. 오늘 창원에 오셔가지고 창원에도 나도 이제 뭐 가끔씩 이렇게 갔었는데 창원시청이 있어요. 창원시청에서 쭉 나가면은 파티마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 그 앞에 보면은 더 시티 세븐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있어요. 파티마 병원 앞에 아주 뭐 40몇 층짜리 뭐 건물 한 5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오셔가지고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어제 그게 갈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뭐 가지는 안 했는데 그 이제 출판 기념회 한 것을 이렇게 쭉 여기 보니까 권도연 씨라고 있어요. 권도연 님이 그분이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그 창당대회 할 때 몇 번 이제 우리가 만나고 이랬는데 그 뒤로는 그분이 이제 뭐 우리 국가혁명당하고는 좀 이렇게 거리를 좀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국가혁명당 우리 저 경남 도당에 있는 분들은 권도연 씨 하면 아실 분은 알아요. 그분이 2020년 4.15 총선 되기 전에 이제 부산에서 우리가 그때 거리 행진을 했어요. 저 부산역에서 송도까지. 그래 할 때 그분이 권도연님께서 촬영을 하셨더라고. 그때에 내가 이제 서로 아니까 2019년도에 이제 창당대회 할 때 같이 가고 이랬거든요. 그때가 전라북도 창당대회인가 할 때 같이 갔어요. 같이 갈 때 이제 내가 그 모습을 잘 못 알아봤어요. 왜냐니까 수염을 그때 길러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못 알아보니까 이제 인사를 해서 자세히 보니까 권도연 씨더라고. 그리고 이제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그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 축사하는데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 미디어 워치 저 대표 고문이죠. 이분이 이제 나는 그해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 출판 기념회를 할 때 그분이 맨 처음에 나와가지고 시를 읽어주더라고. 축시라 그러지. 그것을 읽어주던데 그분이 저 전라북도 창당대회 할 때도 그분이 시인이에요. 시인이 돼가지고 축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하시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 보니까 변희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이래놓고 볼 때에 압축해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참 진짜 아무 죄가 없는 사람한테 국가 권력이 너무 이렇게 하니까 깡패와 같은 짓을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을 압수수색이라 그러나 그것을 한 번만 받아도 보라고 자기 집에 어떤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에서 압수수색이라면은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디비요. 농이고 뭐 책장이고 온갖 것을 전부 다 디비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을
100번, 200번 이렇게 이상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 힘든 일이겠어요. 그리고 죄를 지었느냐 하면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이게 정확하다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행패를 해도 너무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재명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지자들은 그래 또 믿고 있는데 반해서 저쪽으로는 뭐냐면은 우파 측에서 내려보면은 이재명이 정치 생명 끝났다. 오늘 하태경이 나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 하태경 해운대 국회의원 이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재명이 정치 생명 끝났다. 뭐 썩어도 한 10년 이상은 썩을 거다 그러더라고. 그거는 볼 때 하태경이가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사람은 뭐든지 바르게 봐야 되거든. 좌우를 떠나서 바르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삐딱하게 보더라고. 그런 눈으로 보면은 저게 국민의힘당에 저 LCT 저거 파헤치면은 거기에 관련된 사람은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50억 클럽은 또 어떻게 되느냐고. 왜 그런 걸 말 안 하는 거. 박영수하고 저기 검찰총장들, 그 박영수 밑에 또 검찰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 검찰총장 한 사람이 김수만인가 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 50억 클럽이잖아. 그것을 막아가지고 국가에 이제 시에서 한수를 했는데 좋은 점은 안 보고 나쁜 점만 이렇게 보면 되는가. 여하튼 그건 그렇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뭐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아까 내가 지구 축이 바로 쓴다 그 이야기 하다가 좀 옆으로 가버렸는데 그래 2023년 원래 5월 21일 날이 소만인데 소만 새벽 1시에 지구축이 바로 쓴다 그러더라고.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왜 내가 강경사를 믿게 됐냐 그 이야기 하다가 그래 가버렸는데 원래 어렸을 때 내가 철들고부터 종교계에 이렇게 기독교를 바로 듣기 이전에 그런 고전을 읽었단 말이에요. 고전을. 사람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인생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을 남겼다 그러더라고. 돈 많으면 많어. 돈이 산더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이병철, 이건희 회장들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빚도 많지만 하여튼 돈이 제일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 돈이 안만 많으면 많으냐고. 한 번 그 당시에 여자 불러가지고 관계를 했는가 보더라고. 그렇게 할 때 한 번 할 때 뭐 돈을 많이 줬어요. 500만 원인가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이게 촬영해가지고 말이지 공포를 했는데 촬영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구속되고 뭐 그렇게 됐잖아요. 성매매를 했지. 이건희가 나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 다 뭐 심장 이게 만약에 쓰러지기 전에 성매매를 했다고. 그런데 이 사람도 돈이 아무리 많으면 많으냐고. 누워가지고 식물 인간으로서 몇 년을 보냈다가 그래 죽었잖아요. 이건희. 그럴 때 볼 때에 이렇게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건희보다 100만 배 낫잖아요. 그냥 내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 말을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다 보면은 나 그런 사람 살다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뭐를 막아가지고 말을 하면 하는 사람도 내가 봤다고. 그런데 나는 지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노래도 할 수 있잖아요. 파란 물이 잔잔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푸르더니 가지 끝에 어느덧 세월은 깊어 오래전에 떠난 사람
불현듯 생각해 하오. 얼룩진 일기장에 맹세는 새로워도 우리들의, 이것도 노래 길면은 그 저작권에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밖에 못하겠는데 이런 노래 할 수 있다는 거, 말로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병원에 누워가지고 말이지, 말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손도 제대로 못 쓰시는 분이 많고 말이지. 그래 할 때 자기가 사지가 멀쩡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다 들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평상심이 아주 좋은 거란 말이야. 이런 좋은 말들, 그런 것이 고전이라고. 그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읽다 보면은 이 단계가 점점 높아져 가요. 레벨이 점점 올라진다 이 말이야. 올라지다 보면은 철학의 단계가 넘어서면은 뭐 철학 박사님한테 내가 또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그런 그분이 쓴 책을 완전히 내 것으로 했으니까, 그래 하다 보면 종교의 단계로 올라간다고. 종교의 단계로. 기독교 가지고 또 해결이 안 돼. 불교 하나, 이것도 안 되는 거야. 불교를 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일을 못 해요. 기독교를 가지고 세계 종교를 통일을 못 한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정산까지 간 거야. 네, 그래서 내가 강정산을 이렇게 주위에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주에 일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지. 소강절 선생이 이제 말한 우주 일련. 기독교 불교에서는 우주 일련을 이야기 안 해요. 안 합니다. 주역 생장염장으로 돌아간다는 거. 생장염장, 춘하, 추동, 예의, 인의 예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 생장, 염장이 있고, 춘하, 추동이 있고,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 이런 것은 불교,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하도, 낙서, 276-951-438, 이런 거는 그 이야기를 안 해요. 하도, 낙서수 45, 하도수 55, 합하면 100이 된다는 거. 이런 이야기는 그 강정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제 귀에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구가 타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데 이것이 정원형 궤도로 돌게 된단 말이야. 돌게 되고 거기 그래 되면은 지축이 바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이제 극한극서가 없어지게 되고, 지금 우리가 해마다 1년 바뀌면은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을 하마다 바꾸잖아요. 원래 예를 들어서 원래 작년 2022년 지나고 나면 원래 이제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새로운 달력을 걸잖아요. 그런데 정력이 되면은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달력 사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똑같이 쓴다고. 왜냐하니까 보름달만 뜨니까 음력, 양력이 같이 나가버린다고. 그게 정력시대거든. 달력 한 장만 있으면 자자손손 물려준다고. 그게 5만 년 동안 그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내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이것이 온다. 그때는 이제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되고, 그 전에는 이제 이른바 개벽이라 그러지. 개벽이 돼가지고 이제 그 정력시대가 된다. 이 이야기를 내가 아침 저녁으로 듣고 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은 밝힐 수가 없지만은 그 어떠한 모종의 이제 일로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더라고. 그 이야기는 지금 못해요.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문제도 지금 못해요. 말이 입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안 되면 말을 암만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점에 2014년 그때 이제 아까 그 이현범 씨 이현범 그 개감유력 강사가 이야기했듯이 2014년이 후천 5만 년이 시작한 해다 그러는데, 나는 우연히 일친지는 몰라도 2014년 그때 허경영 총재의 유튜브 강의를 들었다고. 2014년, 2015년이야. 그때 딱 들을 때에 이거 뭐냐? 나는 그 당시는 강정산이
넘버원이라 생각했거든. 강정산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신으로 생각했어요. 뭐 그 당시는 창조주도 아니고 우주의 주재자라 그랬다고. 그러나 뭔가 볼 때에 강정산의 이제 그 말씀대로 천지공사를 하지. 9년 천지공사를 한 그대로 이 세상이 흘러간다. 그런데 강정산은 이미 1871년에 태어나가지고 1909년 6월 24일 날 이렇게 갔단 말이야. 갔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 사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무언가가 있다고. 그 이야기는 못 해요. 못 한다고. 종교 세상은 조폭과 같아요. 조폭하고 똑같아요. 그거 내가 무섭고 그런 건 아닌데, 나는 생사를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거 그런 단체가 무서워서 밝히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닌데, 지금은 그게 말해가지고 아무 그 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말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런데, 허경영 이제 총재님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내나 허경영 총재님께서도 그때 2015년 때에 원래가 강의가 이제 1376회단 말이야. 아니, 오늘 한 것이. 그런데 1000회가 있었어. 1000회. 1000번. 내가 이제 1019회 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아련했고, 1019회 때, 그때가 2016년 3월 26일이고, 1000회 강연이 2015년에 있었어요. 그 강의를 뭐 그전에 것도 많이 들었지만 1000회 강연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본인이 그 창조주고, 원인자고, 권원자고, 창조주고, 초월자고, 조화자고, 교화자고, 치하자고, 전지자고, 전능자고, 치유자고, 축복자고, 심판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흥미가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허경영 총재님의 내가 유튜브 강의를 맨 처음에 들을 때에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내 한평생 공부하던 것만 이렇게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겠느냐고. 한평생이니까, 내가 아까 찬송가 부르는 거 보았잖아요. 나의 한 일째뿐이라 주 예수께 비옵나니. 그 찬송가 하나만 예를 든다고 말이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귀에 못이 박게 들은 이야기라고. 그 뒤에 이제 뭐 이영 박사님, 불교 하신 이영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말이지. 이제 화엄 일성 법계도 반야신경 뭐 금강경 다 공부했던 거 아니냐고. 내가 그 화엄경의 주제, 약인 용료지 삼세 일체불 일체유심조 응관 법계성하라. 화엄경의 딱 주제가 거의 그 네 귀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금강경의 핵심. 금강경의 핵심이 뭐냐? 범소유상은 개시 흠왕이고 약견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예래다 이 말이야. 반야신경하고 같은 내용이거든. 색적시공이고 공적시세이고 수상행시고 역부역시고 사리자 시제법은 공상인데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시. 그건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광정산 점치 태열천사항군 흠리지하도리 흠리함리사파 말이야. 법성 아까 불교에서 법성원이 무이상 제법부도 몰래정 무명 무상제일제 정제소재 비영역. 그리고 이제 뭐 광정산 그 공부할 때 천부경 다 공부한단 말이야. 뭐야? 일시 무실 석상금 무주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격시 금무기하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은육 생칠팔 구운 삼사 성은어칠 일변은 만원완료 용변부동건 본신본 태양왕명 인윤천질 일총 무종일 뭐 이런 거는 내가 공부하던 거거든. 그런데도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 뭐 이게 확답이 없다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창조주고, 조화주고, 교화자요, 치화자인데 내가 이제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이야. 8단계가 있거든. 허경영 총재님의 8가지 생애 8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백이거든. 백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탁퇴를 하고 강탄을 하고 통일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제도를 하고 낙원을 만들어서 성백 백궁으로 올라가는 게 8단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고. 이 흥미가 있단 말이야. 싹 빨리는 거야. 그 우성제야 속에 싹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그러면서 에너지를 떼보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안 떼지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야 강정산 이거는 강정산 쓰면 우유가 이렇게 불로유가 되나? 안 되잖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제 한 2015년 16, 17, 18, 19, 20, 21, 22, 23 9년 동안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깜빡 잊고 있었다고. 지구 축이 언제 서느냐 이거 대해서는 몰랐지.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지구 축이 정립이 돼가지고 정원형 궤도로 돌게 되고 이제 지상 낙원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는가는 지금도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가능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인님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지금 돌아가는 이 현 상황을 이래 보면은 이 정부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이 정부를 내가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친인척이 있어요. 친인척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반 한교안이라든지 이런 정치가들하고는 아예 상종을 안 해요. 한교안, 조원진이 가가지고 생일상 차려준다고 해서 쳐다보지도 안 하고 조원진이하고는 잘라버리거든. 조원진이가 자기 박근혜가 말하는 대로 안 듣고 후원금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안 만나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이 있잖아요. 자기 남동생도 있고 이런 사람은 이제는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있어요. 박상희, 박무희. 그러다 보면 사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만나잖아요. 안 그래요? 그걸 만나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설 때가 안 됐습니까? 한마디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 말해주는 것이 딴 사람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고. 지금 정치적 영향력이 그리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또 했다 이 말이에요. 해가지고 지금 한마디를 하려고 한다고. 이거는 뭐냐고 원자탄 뭔가 하나가 같다고. 딴 데는 소총 한 방이라면은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한마디 말은 원자탄과 같은 거라고. 그만큼 영향이 소총 100방을 쏘면 뭐하냐. 대포 10방을 쏜 것보다는 대포 100발을 쏘는 것보다는 원자탄 한 방이 낫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시기를 지금 적으란다 그래요. 시기를 한번 적으라는데 지금 이재명 문제가 끝나야 되지 않느냐. 이재명이가 구속이 되든지 의원직을 내려놓든지 뭐가 끝나야 이제 된다 이러는데 뭔가가 임박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 그리고 김태형 우리 심리학자라든지 기타 이제 모든 걸 또 이제 우리가 무속의 세계도 무시 못해요. 무속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 사람들은 눈치가 그러니까 엄청 발달이 돼 있어요. 무속인들 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으니까 거기서 너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맹신을 해서는 안 되지만 무시할 게 안 된다고. 그래서 볼 때에 무속인들의 이제 이렇게 좀 믿을 만한 이런 사람들한테도 들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암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리고 제일 선방에 선 사람이 이제 변희재고 지금 그랬는데 또 그리고 우리나라 국운을 보거나 이 모든 걸 볼 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총재님께서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중앙당 2018년도에는 미국에 엄청 자주 갔어요. 한 8번인가 9번 갔다 오셨고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가가지고 이제 그 트럼프 만났고, 그리고 이제 상원 미치 메코인가 그런 상원 의원들도 많이 만났다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 중앙당 창당을 하고 2020년도에 총선 나가고 2021년도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나가고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 이제 나가지고 완주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구축이 바로 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깜빡 잊고 있었다고.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쯤 될 것인가 이런 애가 볼 때는 이제 청전님께서 곧 이제 빠르면은 내가 볼 때는 금년에도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 왜냐하니까 지금 불로유익이 굉장한 거단 말이에요. 우유에다가 뭐 강정산을 듣든지 예술을 적든지 석가를 듣든지 조금 전에 말한 이현범 씨를 적든지 그 김용옥을 듣든지 어떤 이름을 써보라고. 우유가 그렇게 다 썩어버리지 불로유가 되나? 안 되잖아. 오직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이 이제 불로유가 된다고. 지금 그것이 일본 사람에게는 그게 이제 처음에 무에서 유를 만들 때는 그만큼 어려워요. 어렵다고. 내가 그 문선명이도 그 통일교를 만들 때에 처음에는 엄청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신도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일본이고 미국이고 신도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진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통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처지 육교라고 시가연에 있는 그분이 이제 변지혜님하고 이제 통역을 해가지고 이제 이경우 우리 이제 특사님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가 보더라고. 지금 이제 기적적으로 이제 뚫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실은 밝혀지게 된다고. 일본에도 불로유를 만들 수가 있잖아. 일본에는 그 병우유 플라스틱으로 된 게 아니고 팩으로만 우유가 있다더라고. 거기도 팩에도 나도 팩으로 해가지고 불로유를 만들었잖아. 그렇듯이 팩에도 한번 그 사람들 보여줄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제 후타마마치 업하고 나미에마치 업에 그죠. 후쿠시마 현 나미에마치 업 그리고 후타바마치 업 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느냐 하면은 275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 부산 지역의 3분의 1 같으면은 저기 강서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정도 합치면 아마 그게 부산의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되는 넓이에 있는 그 업에는 방사능을 말씀으로서 없애버리거든, 지금. 그럼 그거 자기들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확인해가지고, 이게 틀림없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밝혀진다고. 그게 이제 그래 될 것 같아. 그래서, 작년 대선하고 2020년 총선 때는 그 당시는 국민들 전체 여론이 뭐냐 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미래통합당, 그 당시는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민주당,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부분이 된다고 했는데 그 국민의 마음이 다 그랬다고. 그런데 앞으로는 뭐냐? 국민들의 마음 전체가 허경영으로 이제 모아진단 말이야. 모아진다고. 아까 지금 변희재님 이야기할 때 보니까 혁명재판소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판사들, 검사들, 썩은 판사, 검사들을 다 이렇게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되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받게 됨으로써 이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가르게 되는데 그것이 정해진 수순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중에도 말했지만은 그 이제 백이와 3대락부터 해가지고 박천지 3대 홍두건 그리고 뭐 야 이재전전 도하지 청이남조의 이재전전 도하지 법의 남모 피신 김영삼이 15상김 거기 이제 김대중이고 그다음에 노무현이는 소연특권 이제 박근혜 이명박이는 수서 형제 박근혜 대통령은 뭐야 뭐 또 있어요. 그게 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박근혜 다음에 그거란 말이야. 천하원래라고 돼 있어요. 그렇듯이 이미 이제 허경영 총재님은 이미 그 예언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 나간다 이 말이야. 되어 나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만큼 허경영한테 확 쏠려야 된다고. 지나가는 누구를 잡아라도 허경영이다 허경영이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만큼 밀어줘야 되고. 그와 같은 사건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첫 번째가 불로이라고 지금. 그리고 불로이 다음에 또 뭔가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건 지금 알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정말 그 주구축이 바로 서는 나는 그 이제 허경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그다음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하시고 그다음에 심판하고 제도하는 가운데서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지금 해봤는데 이현범 선생님은 이제 원래 그것도 한 이번 5월달에 된다고 하니까 그거는 말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조성리 우리 저 사회자님께서 질문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만약에 그래 된다 그러면은 문제가 크잖아 여기.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는 데가 부산시 서구인데 여기도 모르지. 지구축이 바로 서면은 말이지. 이 바닷가 옆인데 남포동 옆이 남포동이 그 자갈치 그게 바닷가잖아. 거기서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되면은 뭐 이까지 물 들어오는 것은 금방 들어오잖아 이게. 안 그래요? 그럼 부산시 전체가 물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런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원래 타너스님 이야기할 때는 서해안은 이제 바다가 육지가 되고 또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러는데 부산 이쪽으로는 위험해요. 지금 내가 앉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만약에 5월 21일 날 지구축이 바로 선다 그러면 김해도 부수하지 않다고. 김해 그걸 우리가 어릴 때 그때 볼 때 김해는 가을 김이거든. 그리고 해는 바다 해자고 가을 우주의 가을이 되면 바다가 되는 데가 김해다 그랬다고. 그 김해 창원 이런 데는 뭐 무사한가 안 그래요. 저 울산이고 김해고 뭐 이런데 동해안 이런 데는 완전히 되지 않을까 그런 말이 있었다 이 말이. 그래 된다는 게 아니고. 그래 되면은 지금 지구축이 바로 서게 되면은 무슨 미국의 뉴욕 같은 데로 완전히 사라져 버리잖아. 미국의 워싱턴도 그 바닷가 옆이에요. 그게 어디야? 동부잖아. 동부 바닷가 옆이라고. 엄청난 사건이라고. 100년 동안 있었던 세계사에 있는 모든 그 사건 사고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지구 정립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그런데 지구축이 정립되는 그 사건보다 수억 조만 배 더 중요한 사건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미 신인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와 있다는 거. 이거는 더 큰 사건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오늘은 그만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